지금까지 당신이 마주하지 못한 충격적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평범한 일상에 균열이 생길 때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저는 예전에 뉴저지의 한 24시간 헬스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 근무는 저에게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좋은 점은 늦은 밤에는 사람이 거의 오지 않아 체크인 회원 수도 많지 않았고 무거운 기구들을 다시 정돈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었죠. 싫었던 점은 모두가 잠든 시간 동안 데스크에 앉아 무료하게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간에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헬스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 앉아 잡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문득 호기심이 생겨 사람들을 구경하려는데 헬스장에는 딱 한 남자만 있었습니다. 그는 운동을 하는 대신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헬스장에는 두 구역을 나누는 벽이 있었는데 그 남자는 벽 옆으로 몸을 돌려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잡지를 읽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그 남자의 존재를 완전히 잊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암흑과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말 그대로 헬스장의 전기가 나간 것이었습니다. 모든 불이 꺼졌고 음악도 멈췄습니다. 두 걸음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어두웠죠. 다행히 핸드폰에 손전등 기능이 있었고 저는 그것을 켜고 다음 행동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헬스장 뒤편에 있는 창고에 전기 배전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정확히 그 구역에 있다는 것도 알았죠. 저는 손전등을 켜고 그를 부르며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불러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깜깜하고 고요한 헬스장에서 손전등 불빛에만 의지해 운동기구들을 보는 것은 섬뜩했습니다. 저는 뒤쪽 창고에서 배전반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배전반이라고 생각한 것을 말이죠. 모든 스위치를 켜보고 꺼보았지만 전기는 다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기를 고칠 수 없으니 저는 문을 닫고 아침에 사장님인 캐시가 와서 고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남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헬스장 뒤쪽 구역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모든 기구 뒤와 청소 도구함까지 말이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은 곳은 여자 화장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다시 그를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텅 빈 화장실에 울렸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손전등을 구석구석 비췄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곳은 변기칸이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기도 전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적이고 미친 듯한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잡이에 손을 얹었지만 도저히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기 계신가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손전등으로 변기칸 아래를 비추었습니다. 변기칸 문 바로 뒤에 두 다리가 서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서 불과 몇 센치 떨어진 곳에 그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재빨리 일어나 화장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데스크로 달려가 무엇을 할지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당연히 그녀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음성 사서함에 2번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헬스장에 수상한 남자가 있는데 그가 전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어둠과 침묵 속에서 혼자라는 사실에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구의 무게추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죠. 저는 불빛을 비추고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문 닫았으니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자 무언가가 두 기구 사이를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저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불빛을 비추자 불빛의 끝자락에서 얼굴 하나가 저를 쳐다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경찰차의 불빛이 헬스장 앞을 비췄습니다. 경찰관이 고장난 문을 두드렸고 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화장실과 창고를 포함한 헬스장 전체를 순찰한 뒤 돌아와서 아무도 없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군가 뒷문으로 나갔을 테니 문을 잠그고 아침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헬스장에 도착했을 때 캐시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정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캐시와 저는 함께 CCTV를 확인했습니다. 전기가 나가기 직전 제가 묘사했던 그 남자가 들어오는 영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헬스장에 들어오거나 운동하거나 돌아다니는 영상조차 없었습니다. 캐시는 제가 혼자였다고 생각하는 듯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충격과 혼란에 빠져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그날 밤 그곳에 있었다고 맹세했지만 그녀가 저를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조차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카메라에 뭐가 찍혔든 저는 분명 그날 밤 그곳에서 누군가를 봤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저는 24시간 운영하는 동네 헬스장을 다닙니다. 보통 낮에는 사람이 좀 있지만 밤이 되면 거의 유령 도시처럼 조용해집니다. 어떻게 24시간 내내 운영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죠. 어느 날 저는 다른 직원의 교대 근무를 대신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밤 11시에 퇴근해서 곧장 헬스장으로 향했죠. 간단한 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헬스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였죠. 한 10분 정도 혼자 운동하다가 다른 사람이 운동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비니와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 솔직히 그 차림새만 봐도 땀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밖은 추웠지만 헬스장 안은 춥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그의 이상한 옷차림에 대해 생각하기도 전에 그는 저를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편해져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야로도 그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에게 도전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저는 다시 그를 슬쩍슬쩍 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저는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죠. 저는 그제야 마음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이두근 컬을 하고 있는데 거울 너머로 그 남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는 가슴 운동 기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기구의 부품과 실제 무게추 사이의 작은 틈으로 그의 얼굴이 다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가 자신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몸을 움직여 기구 뒤로 완전히 숨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소심해서 그런 사람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멈추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곧장 데스크로 가서 직원에게 그 남자에게 저를 쳐다보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헬스장을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기구들이 늘어선 통로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저를 따라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저를 따라와 줬고 우리는 함께 그 남자가 있던 구역을 둘러봤지만 그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헬스장 안에도 없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사과하며 그 남자를 계속 주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저는 10분 정도 더 운동했습니다. 헬스장을 떠나면서 그녀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하고 차로 향했습니다. 차 문에 열쇠를 꽂는 순간 콘크리트를 빠르게 밟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군가 저를 향해 달려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몸을 180도 돌렸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에게 전력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헤드라이트에 얼어붙은 동물처럼 저는 몇 초간 충격에 빠져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등 불빛 아래로 들어왔을 때 저는 그가 아까 그 비니와 후드티를 입었던 남자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차 문을 열고 뛰어들어 문을 닫았습니다. 그 남자가 문을 열려고 하기 직전에 재빨리 손잡이 위 작은 잠금 장치를 내렸습니다. 제가 시동을 걸자 그는 제 차문과 창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후진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뒤로 튀어나갔고 저는 무사히 주차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보니 차 문에는 그의 발자국이 남긴 여러 개의 흠집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경찰이나 헬스장에 전화해서 혼자 남은 직원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기적으로 그냥 잠자리에 들었고 다시는 밤늦게 헬스장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3개월 전 저는 난생 처음 헬스장을 등록했습니다. 헬스장은 공포스러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이죠. 하지만 지난주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무선 헤드폰을 사용하는데 유선 이어폰은 항상 운동할 때마다 걸리적거리고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물 마시러 정수기로 갈 때면 폰을 운동기구 위에 두고 가곤 했습니다. 폰이 헤드폰과 너무 멀어지면 헤드폰에 잡음이 생기다가 연결이 끊기곤 했죠.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기에 저는 폰이 헤드폰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늦은 밤, 저는 헬스장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몇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체 운동기구에 앉아 20개 세트를 시작했죠. 마지막 몇 회를 남기고 있을 때 헤드폰에서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헤드폰이 폰과 연결이 끊겼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저는 하던 운동을 멈추고 기구 위 수납칸으로 손을 뻗었지만 폰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죠. 폰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가져갔을까봐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데스크의 직원을 제외하면 헬스장에는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은 뚱뚱하고 땀을 많이 흘리는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기구에 앉아 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폰을 보고 있는 남자에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그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기에 제가 다가가자 저를 귀찮아하는 듯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어폰 한쪽을 빼고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제 폰 가져가셨나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퉁명스럽게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지 물었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흔들 뿐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데스크로 가 직원에게 CCTV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는데 제가 대화를 나눴던 그 남자가 제 옆을 지나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제게 돌려주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15초 전 그 남자가 제 폰을 가져가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 남자를 잡으러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폰의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해 놓았다는 끔찍한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제 모든 앱과 문자, 사진, 이메일, 그리고 제 모든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직원에게 그 남자의 회원 정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해 보니 그 남자는 체크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원 몰래 카운터 옆을 그냥 지나쳤고 그가 회원이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영상에는 그가 불안한 사람처럼 주위를 계속 둘러보며 수상하게 기구들 사이를 오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직원은 내일 사장님께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절친한 친구인 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분간 문자에 답장을 못할 거라고 말해주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탐은 제 말을 듣고 거짓말하지 말라며 소름 끼쳐 했고 누군가 제 폰을 사용해 자신에게 문자를 보내고 집에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갔고 탐은 제게 직접 보여주기 위해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10분 뒤 탐이 제 집에 도착했고 제 폰으로 주고받은 긴 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화는 야, 오늘 너네 집에서 자도 돼? 부모님이랑 크게 싸웠거든이라는 메시지로 시작되었습니다. 탐은 흔쾌히 그래, 올 때 연락해라고 답장했죠. 그러자 제 폰을 사용하던 그 남자가 그냥 뒷문 열어놓을 수 있어? 너무 늦게 갈 것 같아서 너 깨우고 싶지 않아라고 말했습니다. 한참 대화가 이어졌고 결국 탐은 뒷문을 열어놓기로 했습니다. 탐은 저를 믿고 잠자리에 들었던 것입니다. 대화를 다 읽은 탐은 저를 보며 CCTV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탐의 집으로 갔고 집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충격적이면서도 놀랍지 않았습니다. 영상에는 제 폰을 가져갔던 그 남자가 탐의 집 뒷문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을 뒤지며 값비싼 물건들을 주머니에 쓸어 담았습니다. 거실에서 부엌 그리고 위층까지 돌아다녔습니다. 탐은 그 남자가 위층 복도에서 자기 방 문을 열고 들어가 20초 정도 머물다 다시 나오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그 남자는 10분 정도 집안에 머물다 다시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많은 귀중품을 훔쳐간 것 같았죠. 탐과 저는 영상을 경찰에 보냈고 제가 다시 헬스장에 갔을 때 매니저는 그곳 CCTV 영상도 경찰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경찰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제 폰을 훔치고 탐의 집에 몰래 들어왔던 그 남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유유히 사라진 것입니다.